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웨딩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결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청년 세대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국민권익위에서 이 웨딩업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이정원 조사관님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사회 현안이나 어떤 정책 관련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웨딩업입니다. 웨딩업, 웨딩, 결혼 관련된 건가 보다 하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웨딩업은 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그리고 흔히 스드메라고 하는 결혼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스드메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은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웨딩업은 개인이 보통은 일생에 한 번 접하는 계약 및 시장이라는 그런 특성상 소비자들이 서비스 구매 경험이 적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취약하게 노출되게 되는데요. 웨딩업 분야의 불합리한 계약 등 소비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서 청년층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사유 항목 중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의 항목의 동의율이 80.8%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웨딩업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 총 1,010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전달했습니다. 네, 웨딩업 관련해서 소비자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군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하신 건데요. 일단 이 민원을 낸 분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이 석한 30대가 61.4%, 그 다음으로 20대가 19.5%로 20, 30대가 전체 민원 신청인의 약 81%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청년 세대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많이 내셨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네,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업계별로는 예식장업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0.9%의 민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결혼준비 대행업, 흔히 웨딩 컨설팅이라고 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14.3%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이제 준비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식장 같은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이제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할인 가격이라고 계약을 한 다음에 위약금을 청구할 때에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서 위약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최소 하객 인원수라고 하죠. 식대 지불의 기준이 되는 보증 인원을 계산할 때 대인만 포함하고 소인은 포함하지 않아서 소인 식대는 따로 추가로 계산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예식장 대관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본식 사진 촬영과 같은 부대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끼어 팔기 같은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결혼준비 대행업 관련해서는 결혼준비 대행 계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웨딩 플래너가 변경된다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스드메 각각의 비용이나 추가금 같은 그런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웨딩 플래너나 소비자 사이에 각종 정보가 이제 불균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비 부부는 결혼준비 대행 업체에
결제를 했는데 결혼준비 대행업체에서 스드메샵 등 연계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예비 부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스드메샵에 한 번 더 이중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을 쭉 들어봐도 제가 들어봐도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사례들이 좀 들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이게 한 번, 두 번 뭐 많이 안 하는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통계가 나오고 이런 민원을 참고하셔서 무언가 기준선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신 걸 텐데, 예식장 관련된 민원 많았고 결혼 준비 대행업 관련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스드메 관련 민원들도 있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네, 우선 촬영업 관련이 14.2%로 이제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드레스, 예복, 한복, 대여 및 제작 관련이 6.6%, 그리고 미용업 관련이 2.2%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촬영업과 관련해서는 촬영을 마쳤는데 약속된 기간 내에 촬영 결과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원본비, 수정비, 그리고 앨범 매수 추가비 등의 각종 추가금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레스, 예복, 한복, 대여 및 제작업과 관련해서는 웨딩 박람회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판매법상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받고 있다거나, 흔히 헬퍼라고 하는 드레스 도우미분들, 그리고 피팅이라고 하는 드레스 시착 같은 것들을 할 때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현금 영수증은 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업과 관련해서는 예약하고 계약까지 해서 이제 계약금도 납부를 했는데 사진 촬영하는 당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웨딩 업체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민원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식장뿐만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고 추가금도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 분석을 이번에 꼼꼼하게 하셨는데 이 국민권익위가 이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게 되나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강화 등 결혼 준비하실 때 웨딩업 소비자분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관계기관에 전달을 했고 이제 제도 개선이라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공개되어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네.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서 지금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 이정원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